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이고요. 변리사 스쿨에서 생물 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그 특허 강의하시는 조윤중 변리사님이 오시기로 했는데 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게 됐고요. 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설명 들으셨을 텐데 뭐 민법도 설명을 들으셨을 거고 자과 네 과목 중에서 사실 이제 화학 쪽 설명 들으셨잖아요. 그 중에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이제 나중에 결국 당락에 합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게 사실 자과 네 과목 중에서는 화학하고 생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학은 들으셨겠지만 열심히 하시면 대부분 10개까지 가십니다. 그리고 물리는 좀 공부를 잘 하셔서 많이 맞으셔야 돼요. 한 7, 8개. 근데 화학은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화학 쪽은 좀 전력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고, 생물도 생물 점수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생물을 나중에 공부하실 텐데, 그래도 초반부터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게 좋고요. 설명이 너무 길어져서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한 3년 전에 그 자과 네 과목 전략 분석 설명을 했어요. 그때 자료인데 그 이후에 생물만 업데이트를 하고 물리나 화학, 지학은 업데이트를 못해서 그냥 생물만 그 최신 상황이 들어있고요. 생물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 입장에서 변시를 보시면 페이지 1, 2, 3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 잘 모르시죠? 예. 과거에 이제 2010년부터 18년까지는 페이지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컷이 좀 낮았고 상당히 어려웠어요. 특히 자화를 보시면 여기 붉은색 부분 이게 꽈락률이에요. 근데 꽈락률이 60%, 42%. 그러니까 자과 때문에 사실 법학 잘 하시는 분들이 이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 시기였고, 페이즈 2는 좀 굉장히 좋은 시기였습니다. 보시면 컷이 높아졌죠. 문제들이 좀 쉬워졌고, 민법, 산재, 자과 다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변별력도 좋고. 근데 이 시기가 좋았는데 문제는 2022년에 컷이 81.66으로 역대 최고로 올라갔죠. 이때가 문제였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 해에 어떻게 출제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좀 두려워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어렵게 나왔죠, 올해. 네. 그래서 올해는 여기 페이지 1이나 2하고 다른 식입니다. 그래서 출제 경향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1, 2, 3로 볼 수 있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의욕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2024년에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까 예상을 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이 시기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나요?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든 과목이.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을 하셔야 되는 시기고요. 그 다음에 생물 특성을 보시면 생물의 경우 페이지 1의 시기에는 짱돌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고득점 하기 힘든 시기였고, 페이지 2 시기에는 이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열심히 하시면 잘 맞출 수 있는 시기였고, 페이지 3 시기는 생물이 상당히 어렵게 나왔는데, 페이지 1과 페이지 3 생물은 다 어려웠어요. 근데 점수를 낮추는 방식이 달라요. 페이지 1의 시기는 생물 짱돌 문제가 많아서 고득점을 할 수가 없는 시기였고, 페이지 3 시기는 생물 기본서에 나올 만한 내용인데 잘 공부하기 힘든 지엽적인 것들을 많이 내서 좀 고득점 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그 차이점은 뭐냐면 페이지 1의 시기는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문제들이 섞여 나왔어요. 10문제 중에 한 3문제. 근데 여기는 기본서에 나올 만하지만 굉장히 출제가 잘 안 됐고 까다로운 부분들. 예.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페이지 1, 2, 3에 대해서 그 평균점들을 보면 페이지 1에서 2로 가면서
컷이 한 8점 올라왔고요. 다시 3로 가면서 다시 한 8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상당히 중요한 자료라서 잘 봐두시는 게 좋은데, 산인공에서는 이제 그 응시자의 평균은 공개를 합니다. 민법, 산재, 자과별로. 근데 합격자의 평균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다들 궁금하시죠? 합격자 평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근데 딱 한 번 2016년에 2016년이죠? 아까 페이즈 1의 시기에 전체 자세한 통계치를 공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핵심을 요약한 게 요 자료인데, 문제는 몇 개월 후에 그 통계본을 아예 삭제를 하고 다시는 이제 그 합격자 평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격자 평균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번 봐두셔야 되고, 민법의 경우는 그때 당시에 2016년에 합격자 평균이 89, 산재는 85, 자연과학은 66 정도 됐죠. 예. 그래서 아까 페이즈 1 시기는 2로 갈 때 8점 정도 올랐고 다시 8점 떨어졌으니까, 페이즈 1 시기에 합격자의 평균은 한 66점 근처, 페이즈 2 시기는 70점대 초반이라고 볼 수 있겠죠. 71.2점 정도. 그 다음 페이즈 3 현재는 다시 66, 65, 67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감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나중에 생물을 공부하시겠지만 내년에 어떻게 출제될지가 문제인데, 일단 페이즈 1으로 나올 수도 있고 2로 나올 수도 있고 3로 나올 수도 있는데, 페이즈 1으로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변별력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공자들만 유리하고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공부를 해도 좋은 점수를 받기 힘든 그런 유형이라서 산인공에서도 선호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페이지 2 아니면 3로 출제가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페이지 1으로 나온다 그러면 대응책이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페이지 2, 3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보이고, 페이지 2는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 충실하게 공부하시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가장 좋은 출제 방식이고 변별력도 좋고, 만약에 페이지 3 상태로 나온다, 페이지 3도 변별력이 나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서에 나오는 내용이고 내 기존에 많이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을 추가적으로 낸 거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한두 개 더 맞출 수 있어요. 그래서 나쁘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2나 3로 나올 수 있다고 보이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는 방법은, 기존에는 생물은 양이 너무 많아요. 공부해보시면 이제 12개월 공부하시면 생물에 한 달 투입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소화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래서 생물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버릴 부분을 버려야 됩니다. 그걸 잘하지 못하면 시간만 버리고 목표치를 이룰 수가 없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물리나 화학 같은 경우는 논리적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근데 분량은 적습니다. 근데 생물은 그냥 분량 자체가 많아요. 용어도 많고. 그래서 기존에는 페이지 2의 방식으로 나올 때는 무조건 핵심에 집중해서 지엽적인 건 좀 버리고 포기하고 핵심에 집중해서 반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페이지 3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지엽적이고 기존에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제는 조금 더 챙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한데 기본서도 양이 많아요. 다 잘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기본에 집중해서 열심히 하시고, 그래도 출제되지 않았지만 중요도가 있는 것들을 조금 더 챙기시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생물의 출제 상황은 그렇고요. 이 자료는 PDF 파일이 업로드 되니까 필요하시면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양이 많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고, 그 다음에 생물을 제외하고는 약간 옛날 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물리나 화학, 지학의 현재 경향성은 각 선생님한테 이제 의논을 하시고요. 생물의 경우는 참고하시고, 그 다음 생물은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집중해야 될 부분, 가볍게 봐야 될 부분, 뭐 버려야 될 부분을 잘 결정하셔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물 공부하시려면 몇 개월 후가 될 거라서 잘 모르시겠지만 한 가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은데 영역별로 출제 방식도 다르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셔야 되고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이 테이블이고요. 자료의 거의 끝부분에 있는데 연도별로 15년치죠. 기출문제들을 표시를 한 거고 이쪽 부분은 이제 교재 편제입니다. 처음에 뭐 생물 기초부터 세포 광합성, 뭐 유전 쪽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표시했고 그다음에 다시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이 카테고리는 출제 방식에 따른 분류를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어떤 강의를 듣고 어떤 책을 보시든 간에 공부하실 때 생물은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문제에 집중하셔야 돼요. 기출문제만 하면 된다는 아니지만 기출문제도 이해 못하면서 생물을 정복하겠다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기본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바로 기출문제들을 여러 번 풀어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생물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지 기본서를 제대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깊이 공부해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스캐닝 해야 되는 부분, 적당히 하고 방어해야 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내셔야 돼요. 그 기준이 되는 게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다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영역별로 잠깐 설명드리면 이 위쪽은 이제 생물학의 기초 부분인데 여기는 기출문제가 적어도 무조건 꼼꼼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용어들을 잡지 못하면 뒷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세포과 광합성, 그 다음에 세포 분열 부분인데 전공자한테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기출을 분석해보면 여기는 절대 깊이 안 들어갑니다. 기출 문제들이. 왜냐하면 어렵기 때문에 깊이 들어간 질문을 출제하면 다 틀리세요. 출제자들이 알아요. 그래서 깊이 안 들어갑니다. 여기는 뼈대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예. 세부사항 들어가도 출제되지도 않고 여러분들이 전공자가 아니면 맞출 수 없어요. 어차피. 그래서 기본 뼈대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고 기출문제를 보시면 거기에 맞게 출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유전하고 목재 발현 조절 부분인데 얘도 여기하고 경향이 비슷해요. 여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전공자들 수준으로 깊이 안 들어갑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어렵지만 뼈대를 중심으로 반복해야 된다. 그다음 여기는 이제 유전학 부분인데 얘는 방어용이에요. 여기는 공부하셔서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무조건 맞추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공부량만 늘어나고 점수를 못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학이 어려운데 경향은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유전학 문제 전공자 기준으로 얘는 5분, 얘는 3분. 지금 감이 없으실 텐데 자연과학은 전공자도 화학은 다 풀기가 힘들어요. 시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60분 동안 40문제를 푸는데 생물하고 지학은 잘하시는 분들은 거의 15분 내에 12분 내에 끊어야 돼요. 두 개 합쳐서. 그 다음에 물리에 한 20분, 25분, 20분으로 끊어야 되죠. 그러면 32분이고 28분 나머지를 화학에 다 때려 넣어도 전공자도 10개 맞추기 힘들어요. 그래서 자과는 그 시간의 압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민법하고 산재는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다 풀고 체크를 다시 하시기도 해요. 근데 자과는 다 푸는 분도 별로 없고 하여튼 시간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시간이 중요한데 얘는 전공자 기준으로 5분, 얘는 3분. 전공자가 풀어도 손해예요. 생물하고 지학은 12분 내에 끊어야 되는데 5분짜리 풀면 물리하고 화학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풀 수 없는 어려운 문제들이 나왔고 근데 현재는 쉬운 유전학 문제 3개가 나왔어요. 추세를 보면 여기는 거의 못 맞췄을 거예요. 그래서 유전학 문제를 어렵게 내지 않습니다. 유전학은 풀어보시고 2분 내에 풀리면 된 거고
얘네 세 개는 2분 내에 풀려요. 2분이 지났는데 풀릴 것 같다. 그럼 버리셔야 돼요. 그거 계속 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유전하고 좀 골치 아픈 부분이고 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쪽 보라색은 이제 분자 생물학인데 여기도 좀 독특해요. 그 생물학의 기법들을 출제를 하는데 여기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예. 뭐 생물학 기법 따지면 몇백 가지 이상이라서 공부를 하실 수 없고요. 기본에 충실해서 방어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공부해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방어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인체 생리학 연두색 이 부분은 인체 생리학 부분이고요. 여기도 방어예요. 여기는 출제 패턴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를 봐도 그 경향성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출제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쉬운 문제도 나오고 뭐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도 나오고. 근데 15년치를 봐도 아직 더 출제할 게 한 2배 정도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기본서에 있는 핵심적인 부분 거기에 집중하시고 방어를 하셔야 돼요. 생리학을 내가 제대로 공부해서 무조건 마치겠다? 전공자도 힘듭니다. 예,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는 분류하고 진화, 그 다음에 여기는 환경과 생태인데 여기는 일부를 제외하고 쉽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환경과 생태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쉬워요. 여기는 강의를 안 들어도 그냥 교재만 몇 시간 읽어보셔도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어요. 좋은 부분인데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고 여기 2016년까지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득점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한동안 문제가 안 나오다가 새 문제 나오고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여기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고 여기는 이 영역이 워낙 쉬워요. 그 중에 질소순환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나마 까다로운 게 질소순환이고요. 그다음 우점식물이라는 부분이 나왔는데 얘는 전공자도 공부 안 하는 지역적인 부분입니다. 분석을 해보면 너무 쉬워서 득점률이 높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출제하지 않거나 가장 까다로운 지문들을 찾아서 출제하겠다. 가장 지역적인 것들을 찾아서 출제하겠다라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부하실 때 까다로운 것들을 잘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다 맞추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생물은 시사성 테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리화학 지학은 어느 정도 완성된 학문이라서 뭐 새로운 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생물은 위험한 질병이 돌았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게 돌았을 때는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은 기본서에 없는 경우도 많아요. 기본서에 없어도 출제됩니다. 그래서 그걸 챙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생물학적 기법으로 뛰어난 것들, 노벨상을 타는 그런 기법들이 나오면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챙기는 게 아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챙겨줘야 되는데 제 경우는 이제 10월이나 11월 정도에 그 시사성 테마 무료 특강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예. 제가 몇 년 동안 그 무료 특강을 했는데 안 들으시더라고요, 잘. 근데 올해 출제가 됐죠. 크리스퍼 캐스나인이라고. 하여튼 생물 공부하시고 꼭 들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그냥 날릴 수 있어요. 그래서 생물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 자료는 나중에 받으셔서 뭐 다 보시진 않더라도 이 테이블하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뒤에 5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생물 공부하실 때 중간중간에 내가 생물을 맞는 방향으로 공부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돼요. 뭐 전체를 다 잘하겠다, 드립도 하고 있다. 힘듭니다. 예.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내 방식이 맞는지 출제 경향하고 같이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강의에 대해서
1분간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세 가지고요. 기본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강의가 있고, 최종 강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무료 특강이 있고, 얘는 어쨌든 꼭 들으셔야 돼요. 일단은 시사성 테마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따로 분리해놨는데, 얘도 시사성 문제고요. 무조건 공부하셔야 되고요. 뭐 요거는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설명회가 길어져서 그냥 심플하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